네, 안녕하세요. 심플로티입니다. 네, 어제 영상을 못 남겨드린 거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좀 드렸죠. 네, 제가 텔레그램 그리고 커뮤니티 글에 좀 안내 글을 남겼고, 기관님 놈들, 예, 나부랭이들, 계속적인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참, 예, 아주 기분이 나빠요. 정말 기분이 나쁘고, 지금 어떻게 이걸 또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들도 뭐 나름 뭐 자기들만의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연말에 돼서도 어떻게 또 헐레벌떡 또 포트를 잘 구성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나갔던 돈은 저는 그런 자금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분명 네, 좋은 흐름이 나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많은 분들께서 물려있는 종목들 뭐 10%, 뭐 크게는 30%까지 손실이 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겠지만 전략을 잘 세워보세요. 뭐 무조건 들고 갈 것인지 아니면 적정 시점에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출 것인지 아니면 뭐 10% 반등, 20%뭐 가까이 또 반등을 하게 될 경우에 비중을 축소를 할지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장은 이제 내리막이 거의 다 왔다. 예, 그렇게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어,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그런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의 어떤 비상이 기대될 것이라고 언급을 드렸지만 생각만큼 그렇게 좀 탄력적으로 올라간 차트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전만큼 이런 어떤 시세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 정도의 한 30% 혹은 한 50%까지의 에너지가 저는 뭐 짧으면 다음 주 아니면 좀 길게 보면 11월 달까지는 한번 이렇게 치고 가는 이렇게 물결이 보이시죠? 시즌을 대표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러한 물결이 한번 이렇게 출렁출렁하죠.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웨이브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진단 키트에 좀 투자 비중을 많이 지금 평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또 상황이 악화가 되면 그 지금 최근에 이런 게 있죠. 내가 생각을 했어. 근데 뭐 올라갈 것이라고 추가 매수를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또 악재가 나와서 떨어진다고 보면 그때 여기에 들어갔던 비중은 그때 파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들어간다 하더라도 무조건 들고 가기보다는 대응 전략을 내가 어떤 시점에 뭐 이렇게 안 좋은 흐름이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거기 그 들어갔던 비중만 이전에 들어갔던 거는 안고 가는 부분이고 최근에 들어갔던 비중은 그때 보고 또 뭐 손절을 하든지 비중 축소하는지 그렇게 생각도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 항상 방향성을 가지고 주가 흐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흐름에 맞추어서 가는 것도 좋은 전략 방법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외부의 흐름 자체가 우상향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크게 어떤 추세가 뭐 이탈되거나 완전 뭐 망가지거나 그런 흐름이 저는 나오지 않을 거라 보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다음 달 뭐 대선도 있고 다음 주가 아니네요. 다음 달 11월 3일인가요? 네. 정확한 시점 제가 또 깜빡했는데 일단 그때 어떤 빅 이벤트 세계적인 빅 이벤트 를 두고 점진적으로 주가가 우상향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들 뭐 여러 가지 종목들도 궁금한 거 있으신 거 지금 많죠? 그러면 일단 한 가지 종목이라도 지금 영상에 댓글에 남겨주세요. 남겨주시면 제가 내일 저녁이죠. 내일 저녁에 또 시간을 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을 또 고론을 하고 또 짧게 저만의 어떤 또 이제 의견이 있으니까 차트를 좀 그래도 좀 많이 봤잖아요. 차트쟁이니까 차트적으로 제가 풀어서 또 이제 쉽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장중에 좀 흐름이 괜찮았던 게 있었죠. 예, 녹십자가 아주 흐름이 괜찮았어요. 제가 정말 사고 싶었던 종목인데 저는 이제 또 다른데 또 투입하다 보니까 못 들어갔던 부분이고 또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아주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종목을 선정하거나 끌고 갈 때 드라이빙 할 때 제가 오늘 또 아침에 지인분과 잠깐 통화를 하다가 이야기한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무엇이라 생각을 하세요? 제가 여러 영상들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장기로 끌고 가는 종목들은 항상 주봉을 열어본다. 네, 주봉을 열어보고 황금선이죠. 황금선. 그러니까 추세가 이탈됐느냐, 그리고 이탈하지 않았냐, 우상향 어떤 차트의 흐름을 견고하게 만들어지는 거에 대한 기준은 다 예, 주봉의 황금선입니다. 이 황금선이 이격을 어떤 나타내면서 각도를 좀 가져가면서 우상향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놈들을 찾아 공략한다. 아시겠죠? 그리고 무엇일까요? 재료가 살아있고 언제든지 그 재료를 통해서 실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고 좋은 기사 나왔잖아요. 제가 또 텔레그램에 공유를 해드렸고요. 네. 그리고 항상 거래량, 예. 거래가 이전 어떤 흐름을 보면 여기는 거의 바닥권이죠. 네. 바닥권에 있는 어떤 그때 지금 어떤 그 시기를 다 이탈하고 거래가 터지면서 거래가 계속적으로 폭발적으로 터지면서 즉 돈의 흐름이 밀려오는 그런 종목을 선택을 한다. 네, 중장기 전략. 그런데 그 중장기 전략으로 가져간 종목이라 하더라도 적정 시점에 공략을 하고 적정 시점에 팔고 다시 재공략하고 다시 매도하고 네, 그런 방법. 저점 매수와 고점 매도 또 살 때는 항상 분할 매수. 3일 원칙 아시죠? 하루에 다 사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서 하루 샀다가 또 일봉을 볼까요? 네. 예를 들게요. 예를 든 겁니다. 이때 샀어. 5일선 회복 사고 다시 올라갈 거라 봐서 사고. 근데 21선 근처에서 사는 건 굉장히 좀 애매해요. 지금 약간의 역배열이잖아요. 일봉으로 보면 주봉으로 보면 중장기로 가는 종목 맞지만 네, 애매한 위치이기 때문에 나누어서 산다. 네, 혹시나 돌파했다라고 만약 샀다고 보면 이때 다 사버리면 다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평단가가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최근에 흐름이 좋아서 일단 땡큐 하겠지만 항상 매수는 분할 매수이다. 세 번에 나누어서 사면 하나, 둘, 셋. 즉 2, 3주간 나누어서 사는 거예요. 한 번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장세가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또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 그런 종목들을 항상 연구하고 발굴하고 끝까지 물고 뜨는 겁니다. 놓치지 않는다. 종목을 놓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고민이 많으시죠. 언제 사고 언제 팔지에 대해서 굉장히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런 질문을 좀 받았는데 일단 그 원칙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정했어요. 세 번을 나누어서 사고 하루에 다 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혹은 2주간 보고 산다. 그 다음에 분할 매도. 한 번에 다 파는 것이 아니라 또 나누어서 판다. 그리고 저점 재매수, 종가 베팅을 만약 내가 5천만 원 사서 이렇게 익절을 했어요. 그런데 다 팔았다고 하든 아니면 70% 팔았다고 하든 다시 공략은 분봉을 보고 재매수하되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는 61선이 지금 여기 위에 중간에 걸쳐져 있죠. 그러면 다시 한번 터치하러 내려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21선이 지금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61선보다 21선이 위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일봉상 역배열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21선이 올라간다. 그러면 21선이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면 그때 보고 21선 터치할 때 사면 어떨까? 네. 그렇게 해서 항상 또 일정 비중 현금은 들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런저런 말들 좀 섞어서 좀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항상 누가 또 그런 말 댓글에 봤는데 단타방 아니에요. 네. 단기 단타 하는 거는 그러니까 종목을 선정하고 끌고 가는 부분이겠지만 트레이딩의 관점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침 방송에 남겨드리는 그러한 방법들은 어떤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단기로 들어갔다가 단기로 빠질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일봉 그리고 주봉에 똑같이 녹여서 풀이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기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무조건 샀다 팔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모아갈 종목은 좀 시장 같은 것은 현대차도 그렇고 모아갈 때가 있으면 모아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매도할 자리가 있으면 매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 그렇게 좀 잘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포트폴리오 관련해서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텔레그램에 또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포트폴리오를 100%라고 볼게요. 100%가 있는데 거기에서 일정 비중 즉 30% 정도는
혹은 개인의 성향마다 다르겠죠. 네, 뭐 예를 들면 30% 정도 비중 혹은 뭐 20% 비중은 중장기로 끌고 가는 종목, 뭐 예를 들면 시젠이나 현대차 뭐 그러한 종목이 있을 것이고, 더 길게 보신 분들 뭐 삼성전자 관련 종목도 있겠죠. 네, 그런 것이 있을 것이고,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중기 혹은 중장기라 볼 수 있는데, 짧게는 2주, 많게는 뭐 한 달, 두 달, 더 길게는 3개월까지 공략이 가능한,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는, 뭐 당연히 고점이면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포트폴리오 구성은 또 30%, 네, 뭐 그렇게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30%, 뭐 40%, 나머지 뭐 10%는 현금 비중, 그리고 20%는 뭐 1억 중에 한 1,000만 원, 뭐 10에서 20%는 1억 중에 1,000만 원, 2,000만 원은 단기 트레이딩, 최근 같은 이제 우진 같은 것들. 제가 설명을 좀 몇 번 드렸죠. 우진 어디 갔어? 네. 예, 바닥권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예, 예, 터졌죠. 예, 그리고 쭉 밀어주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721선을 간당간당 커트할 것 같으니까 여기에서 사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 여기에서 5일선 근처 눌릴 때 샀다가 여기 급등할 때 그냥 팔고 나오는 거예요. 이런 종목도 있어요. 네, 그럴 때 단기로 1,000만 원 혹은 2,000만 원 정도, 2,000만 원 너무 세다. 네, 그러니까 1억 중에, 그러면 내가 가진 금액이 3천이야. 3천이면 몇 프로예요? 20% 하면 600만 원이죠. 예, 더 작게 하면 300만 원. 300만 원에서 600만 원, 더 작게 하면 200만 원. 그렇게 자기가 비중을 정해서 단기 단타로 들어갔다가 빠지는 거예요. 왜 이런 걸 하냐면, 쉽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시험을 많이 쳐본 사람이, 학생이 당연히 시험을 잘 치르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대학 수학능력 시험 보는데 모의고사를 몇 번 봐요. 모의고사를 10번 본 학생이 있고,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난 모의고사 한 50번 볼 거야. 그냥 한 번 풀었던 문제를 또 풀고 또 풀고, 예, 틀린 문제를 모아놓고 또 풀고 하다 보면 이 학생이, 예, 수능 점수가 높을까요? 이 학생이 높을까요? 당연히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한 이 학생이, 저는, 예, 우선 학점으로, 예, 점수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똑같습니다. 토익을 시험 볼 때도 똑같죠. 매달 모의고사 본 친구하고 6개월마다 한 번씩 본 애하고 1년 뒤에 평가를 해보면 누가 높을까요? 네, 당연하죠. 많이 내가 전투에 참여를 했고, 분봉을 많이 보고, 일봉도 보고, 주봉도 보고, 월봉도 보고, 예, 그렇게 여러 본 사람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예, 예, 이런 주봉 또 월봉도 보고 분봉도 보면서 계속, 예, 매매를 하는 거예요. 네, 저는 그게 아주 중요하다 봅니다. 그런데 내가 투자 비중에 1억을 가지고 모든 1억 투자 비중을 전체 다 매수하고 전체 다 팔고, 사고 팔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항상 내가 앞서 말씀드렸던 포트폴리오, 항상 포트폴리오 100%가 있으면 거기에서 일정 비중을 정해서 또 현금 비중 정해서 짜게면서, 또 다른 계좌도 만들어서 수익 난 분은 수익이 났죠? 그럼 총 가서 너는 여기에 있어. 다음에 내가 너를 끄집고 와서 다시 활용해 줄게. 또 이런 방에 보내고, 그렇게 좀 전략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아무런 방법도 없고 전략도 없고 뭐 어떻게 돈 벌어요? 무조건 잃지. 안 그렇겠어요?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들은 뭐 제가 뭐 1시간, 2시간도 계속 떠들 수 있겠지만, 일단 뭐 제가 이 말들이 다 도움이 될까요? 모르겠네. 또 많은 분들께서 했던 말 왜 또 하냐 하는데, 아닙니다. 예, 했던 말 또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12년째, 예, 지인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고, 블로그에 쓰고 있고, 또 개인 또 이게 메모장에도 계속 기입을 하고 있는데, 먼 훗날 또 좋은 또 책을 또 쓰면 좋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안 돼요, 이게. 네, 그러니까 하루하루 뭐 밥을 먹는다 하지만 매일매일 먹는 밥의 맛이 다르고, 밥에 어떤 씹히는 그 강도도 다르고, 내가 소화하는 능력도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달라요. 왜? 나는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또한 너는 살아있는 또 하나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주식 놈이기 때문에, 이런 차트를 가지고 있는 놈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복습하지 않고 예습하지 않고 그거를 씹을 수가 없으면 삼킬 수가 없습니다. 네, 씹어서 잘 삼켜야 되고요. 또 뭐예요? 잘 소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잘 배출을 해야만이, 예, 살아가는 거예요. 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식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잘 씹고,
예, 뭐예요? 첫 번째, 아니 5개는 나누겠네. 잘 선택을 해야 되겠죠. 썩은 고기 먹으면 안 되잖아요. 네, 살아있는 종목, 재료가 살아있고 거래량이 풍성하고, 예, 세력이 들어와 있고, 그런 종목을, 그런 재료, 그런 음식을 선택했다면 잘 선택한 거예요. 그거 잘 씹어야 되겠죠. 맞나? 네, 네. 어쨌든 말렸다. 어쨌든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나에게 맞는 것인지, 내가 어떤 익지도 않은 음식 혹은 또 남들이 그냥 무조건 좋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찔러보지도 않고 썩었는지 혹은 덜 익었는지 뭐 잘 익었는지 또 나의 입맛에 맞게끔 내 기호에 맞는, 네, 그런 음식이었는지 그런 종목이었는지. 일단 심플러는 바이오를 좋아하고, 그리고 어, 어떤 그 해가 있잖아요. 2020년에 주도하는 섹터, 주도주, 어떤 주도 관련된 어떤 테마, 그런 것들을 항상 저는 쫓아다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내가 내 입맛에 맞는 것인지, 내가 아무리 여기서 10% 20% 수익이 나도, 예,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 입맛에 내 기호에 맞는 종목군이 있다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최근에 또 이게 개인적 문의가 있어가지고 이제 코칭도 좀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많지는 않은데 그런 분들께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물어봐요. 첫 번째 질문이 주식을 왜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을 좋아하세요? 그렇게 물어봐요. 왜 물어볼까요? 네. 그런 종목에 자기가 들어가야만이, 네, 성공 확률도 높고, 그 다음에 성공을 하게 되면, 예, 하게 되면 성취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면 자만심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존감이 올라간다. 나의 어떤 용기, 예, 용기를 낼 수 있는 확신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 예, 나에 맞지 않은 종목을 건드렸잖아요. 그러면 빨리 나와야 돼요. 3일, 5일 그런 시점을 정하세요. 그러면 손절가를 정하든 어떤 기간을 정하든 나름의 그것에 대한 또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 맞지 않는 어떤 그런 섹터, 잘 모르는 종목에 들어갔는데 일단 흐름이 좋지 않거나 내가 생각했던 그런 패턴이 나오지 않으면 나는 가감히 뭐 3%, 5% 손절을 보고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종목도 엄청 많잖아요. 예, 섣불리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시고, 오늘은 종합 세트예요. 종합 세트. 종목 분석, 그 다음에 어떠한 고기를 선택할 것인지, 어떻게 수집을 것인지, 잘 소화를 할 것인지, 내 기호에 맞는 종목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 왜 그래야만 되는 것인지, 네, 그런 것들 종합 세트로 짧게 한 10분, 15분 정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추세 전환되는 그런 시그널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급등한 종목이 이제 탄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 때문에 아마 바이오 전반적인 종목들이 대체로 우상향으로 만들어진 차트가 나올 겁니다. 하향했죠. 우하향으로 내려갔던 그런 추세가 아마 다음 주부터 그 다다음 주 뭐 지나서면 11월 달이 되면 한 번 더 좋은 흐름이 나오고요. 나오고 난 뒤에 그때 흐름이 만들어지면 내가 생각했던 일정 비중, 그리고 익절할 종목은 익절을 해서 현금을 챙기는 전략은 항상 유효하다.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예. 오늘 하루 날씨가 너무 좋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청명한 그 하늘인데, 저런 하늘을 보고, 네, 뭉게구름도 보고, 네, 구름에 따라서 또 맛있는 또 따뜻한 또 라떼 한 잔 드시면서, 예, 아메리카노도 한 잔 드시면서 그런 또 편안한 오후를 보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어떤, 예, 시원한 공기, 예, 그런 뭐 여지가 있으면 항상, 예, 밖에 나가셔가지고 넓은 하늘 보시고, 예, 편안하게 이 기관 놈들 욕하고 야호하고 하면 됩니다. 예, 될 겁니다. 예, 힘내십시오. 전 힘내고 있고 아마 좋은 결과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플러 TV였습니다. 네. 잘 보내세요. 주말. 예.